오르기만 해도 런웨이를 방불케 하는 네 분,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네, 저는 뺑반에서 엘리트 코스를 태어나면서부터 밟은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경위 은시연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뺑반에서 서민재 순경 역할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석 씨. 네, 안녕하세요. 뺑반에서 한국 최초 F1 선수 출신 통제 불능 사업가 정재철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뺑반 연출가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세 분의 조합과 그리고 감독님의 복귀작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우리 공효진 씨 사실 그동안 뭐 로맨스, 스릴러, 코미디, 드라마 다 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셨는데 범죄오락 액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쩌면 조금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범죄 오락 액션?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네. 근데 이제 저는 어려웠어요. 그 장르가. 그래서 뭐랄까, 처음에 이제 결정하면서 그리고 찍으면서 뭔가 좀 어렵기도 하면서도 아, 이런 재미구나, 남자 배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쾌감이 느껴지면서 화려하고 그쵸? 화끈하고 통쾌한 어떤 장르여서 아, 좋겠다, 그런.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잘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인데, 우리 류준열 씨는 정말 올해 리틀 포레스트와 독전에 이어서 이제 2019년 새해 뺑반까지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번 영화 류준열 씨의 또 다른 또 새로운 모습을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의 새로운 모습도 그렇지만은 이제 캐릭터 자체가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어떤 경찰 순경의 모습보다도 조금은 남다르고 조금은 튀고 조금은 독특한 그런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인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또 워낙 새롭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두 분이 오늘 뺑반 팀이라서 그런가요? 레이스로 의상을 맞추셨습니다. 네, 류준열 씨, 저희가 좀 예. 통하는 게 있어요. 그쵸. 패셔니스타라는 또 한 코드가, 네. 그래서 러플이 아무래도 내년에 유행하지 않을까. 자켓 안으로 지금 러플이 되게 보이고 있어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준열 씨 팬티의 러플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아니 처음에 선배님 등장하셨을 때는 다른 옷 입고 계셨거든요. 이제 불편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에. 그래서 저 실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우리는 팀이다 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지금 네.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분을 그윽하게 보고 계시는 저분 조정석 씨. 참 좋겠다. 패셔니스타.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서 저희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우연히. 아니 그러기도 하고 또 조정석 씨는 사업가라 그런지 비즈니스 캐주얼을 오늘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수성가 스타일. 자수성가 스타일로 오늘 입고 오셨습니다. 네. 카멜 컬러로. 예. 조정석 씨는 바로 어제 개봉을 했죠. 마야강에서 열혈 검사로 관객분들에게 또 뜨거운 반응을 얻고 계시는데, 이번에 뺑반으로 또 2019년 새해 관객분들을 바로 만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되게 뭐랄까, 와, 이렇게 빨리 우리 영화가 개봉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되게 새삼 놀랐고요. 그리고 사실 이 뺑반이라는 영화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많아서 우리 영화가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질지 되게 기대감이 사실 저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초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진짜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는데, 감독님 진짜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이 배우분들의 뜨거운 시너지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하신 소감 좀 여쭐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세 분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이 관객이 된 기분으로 모니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기를 보는 재미가 다
모인 선배님도 유준열 씨도 뭐 조 선배님 다 전부 다 보고 있으면 그냥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재밌게 그래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즐거웠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관객으로 만드는 이 세 분의 연기 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조합으로 완성된 영화 뺑반,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시작부터 지금부터는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속속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키워드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정말 새롭습니다. 통제불능 스피드강 사업가와 글을 쫓는 뺑소니 전담반 뺑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2019년 새해부터 역대급 변신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세 분의 모습을 지금 짧게 보고 왔는데요. 이 속도감도 굉장히 막 흥분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공불리는 이제 잊어야 될 것 같아요. 공효진 씨, 공크러쉬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공크러쉬밖에 지금 안 떠오르는데 공효진 씨 딱 봐도 은근한 지금 집요함과 포기를 모르는 그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새롭거든요. 엘리트 경찰 은시연, 네.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는 두 캐릭터가 너무 새롭고 특이한데 은시연이 좀 재미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디렉션이 이렇게 정확하신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근데 감독님이 계속 원했던 그리고 오케이를 하셨던 그 테이크마다의 그 은시연이 이렇게 종합되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후시 녹음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좀 여자 배우 치고는 조금 와일드한 면이나 그렇게 좀 터프한 면들이 꽤 그래도 있었던 뭐 한간의 욕을 제일 찰지게 하는 여배우만 근데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미 지금 먼저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여기서 욕 한마디 안 하는데 세상 너무 무섭고요. 카리스마가 네. 근데 이게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의 느낌인데 너무 그 캐릭터가 좀 딱 저는 그래 내사과는 뭐고 도대체 뭐 뺑반은 뭐고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내사과가 제일 무서운 뭐 이렇게 내부 수사하는 경찰 내에서 본청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엘리트 쭉 코스를 밟은 1등이라는 걸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가 이제 경위도 어떤 정도의 높인지 감독님하고 굉장히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는 여자인지 모르겠다. 근데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내사과 경위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어떤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는지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그래도 꽤 많은 영화들이 이게 범죄물과 경찰 수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게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무서운 여자구나 이렇게 네 강력한 캐릭터예요. 진짜 강렬하고 공효진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탁 달라붙는 그런 의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느낌이. 좋습니다. 류준열 씨. 네. 류준열 씨는 뺑반팀 말단인데 에이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가 아닐 수가 없는데 허술해 보이지만 집요한 데다가 천부적 감각을 지닌 이 캐릭터 서민재 캐릭터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으셨나요?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얼리티 측면보다도 이제 경찰이고 순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뉴얼 없이 이렇게 수사하는 방식이나 그들과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모습들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또 인물 그 뒤편에 깔려있는 어떤 불우한 과거,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어떤 인물이 어떤 변화하는 폭도 좀 기대감이 있었고 읽으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서민재라는 캐릭터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우리 공효진 씨가 대답할 때도 이 대답을 분석하는 듯한 눈빛을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땠나요?
아무래도 근데 그 은시연 경이 그러니까 효준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붙는 씬이 많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씬도 많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수사 공조하고 이런 모습에서 어떤 차이점이랄까 서로 다른 지점 그렇지만 같은 범인을 쫓는 이런 거에 있어서의 구분이나 이런 게 영화 보는 내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두 분의 첫 만남 씬부터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실제로도 영화에서 처음 만나셨죠? 작품에서. 네. 어떠셨나요? 처음 딱 만나서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첫인상.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치? 있는 사실 정수가 그대로 다 얘기해도 될까 우리가 준열이에 대해서? 자 지금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조정석 씨한테 합의를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저한테 준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준열 씨는 예. 아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키가 크고 프로포션이 좋은 남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죠. 네. 그리고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전 처음에는 얘가 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생활도 목소리를 이렇게 좀 조율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가 싶게 그 정도로 음성이 네 제가 극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저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에서 저음 설정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그냥 사담으로 얘기할 때도 저음이길래 되게 특이한 저음인 것 같아요. 멋지죠. 아주 저음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러게 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얘기하면 굉장히 저음이 매력적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응? 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양파 까듯이 조금씩 준열 씨의 그 실체를 제가 뺑방 홍보하면서 다 너의 실체를 내가 다 파헤칠 거야. 다음 행사가 더 기대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교가 많습니다. 네, 애교가 많았어요. 일단 그거 시작할게요. 지금 애교 시작하신 거예요? 비밀인데. 네. 아니 두 분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이 두 분이 진짜 이런 케미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두 분이 왜 현장마다 서로 이렇게 즐겁게 네. 그러니까 현장 같은 지금 느낌이죠.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네, 정석 씨는 따돌림 당했거든요. 저는 거의 우리 막 되게, 얘기하고. 왜냐면 역할 자체가 역할 때문에 저분을 쫓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저 예. 좀 외로웠죠 현장에서. 그쵸. 오늘도 약간 외로워 보이는데. 예. 제 질문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아, 예,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류준열 씨, 공효진 씨에 대한 첫인상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선배님이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밝혀지나요? 네, 저희 그 드라마 프로듀서라는 드라마에서 네, 그때는 뭐 사실 존재의 기억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처음 봤을 때 기억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포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물론 준열 씨가 일을 활발히 하는 걸 보면서 프로듀서 얘기가 나와서 그 친구가 그랬었구나. 이 친구? 이렇게 됐죠. 네, 그때는 저도 첫 촬영 때였고 대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배우들이 누가 누구고 이런 걸 잘 파악할 못했을 때인데 그렇게 그때쯤 잠깐 뵙고 있었고 끝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준열 씨가. 네, 잠깐. 근데 사실 그날 정말 말씀대로 첫 촬영이었어요. 선배님도 첫 촬영이었고 저도 첫 촬영이자 드라마 처음 이렇게 해보는. 해보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씬에서 이제 공효진 선배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히 그 사모하는 어떤 그런 팬심이 네네. 엄청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기대가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 등장했는데 저는 그때 그 헤어 스타일이랑 의상이랑 게 다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딱 등장하셨는데 네. 연기를 이제 진짜 후배가 선배 보는 입장에서 연기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 캐릭터를 소화하시고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연기하고, 대사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흔들림 없이 쭉 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언제 만나나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선배님 계속 모를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공블리 막 이러면서 제가
아 너무 좋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와갖고 공블리 네. 공블리. 공블리 저 영광입니다 계속 막 이랬는데 누나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알아 나도 알아. 맞아요. 처음에는 막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그 자꾸 왜 그래 막 이랬는데 이제 금방 준열이 캐릭터를 알고부터는 그만해 계속 공블리 막 이러면 그만해 계속. 지금 이미 프로듀서 때부터 두 분의 이 찰진 케미가 이번에 뺑반에서 제대로 포텐이 터진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너무 해보면서 행복하게 찍었어요. 예, 지금도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다른 조정석 씨. 자, 지금 많이 외로우셨죠? 네, 항상 저는 뺑반 현장은 외롭네요. 그 외로웠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 조정석 씨가 해냅니다. 더 이상 로맨틱하면서도 잔망미가 넘치는 그 모습은 뺑반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정석 씨입니다. 한국 최초 F1 레이서 출신 사업가의 통제불능, 스피드광의 조합,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강렬한데 이런 악역 첫 도전 아닙니까, 조정석 씨? 그쵸, 처음이죠. 네, 근데 이게 뭐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였는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예, 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늘 저희가 조정석 씨 하면 선한 눈빛 네.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모습을 보다가 지금 이번에 눈빛은 또 전혀 다른데 이게 사실 선뜻 결정하기 쉬운 캐릭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선뜻 결정 진짜요?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잘 이제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작품에 어떤 역할이 되게 새로울까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시나리오를 막 찾고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그쵸. 상태에서 제일 감사한 건 한준희 감독님이죠. 예, 저한테 이 역할을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사실 되게 놀라웠고 뭔가 약간 좀 새로운 거, 뭔가 약간 좀 신선한 거, 뭐 이런 거를 늘 언제나 목마름이 항상 있으니까 네, 갈증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대해서. 갈증들이 있었는데 이런 작품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그랬어요. 감독님, 조정석 씨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던 겁니까? 저는 이제 정석 선배님 예전에 뮤지컬 하실 때부터 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뮤지컬을 한 10년 전쯤에 제가 봤었어요. 저 네. 보기 전에 그때 이제 하셨던 역할이 모리치라는 역할이었었는데 굉장히 약간 뭔가 이상한 꼴기가 있는데 또 약간 수줍기도 하고 그런 어떤 면모가 있는 폭발적인 역할이었었는데 저런 식의 역할을 영화에서는 아직 보여준 적이 없으시니까 꼭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첫 번째로 대본을 드렸던 것도 이제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오히려 저 입장에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그 모습을 보셨는데 아까 류준열 씨가 공효진 씨와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 연기가 너무 신기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악역을 처음으로 도전한 조정석 씨의 연기를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나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랐죠. 일단 제가 기존에 알던 그 기대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의 어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런 편견을 한 번에 딱 깨버리는. 깨버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시고 작품을 임할 때부터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볼 때 되게 멋있는 남자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지만 맞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게 남자가 볼 때 멋있는 남자가 좀 저는 되게 본받고 싶다 멋있다. 동성에게 인정받는 거죠. 네네네 그런 멋이 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아니, 예, 처음 들어가지고 준열이한테 하여튼 이제 감사하네요. 예. 자, 이렇게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2019년 극장가에 정말 통쾌한 빅뱅을 일으킬 영화 뺑반. 이 세 분이 있었던 그 현장 어땠을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빅뱅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네,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의 공기가 막 이곳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이제 관객들이
극장을 나올 때 발걸음이 되게 가볍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뺑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반 키워드 뺑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뺑반스럽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뺑반입니다. 사실 뺑반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아마 배우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뺑반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뺑소니만을 다루는 경찰 내 조직 뺑소니 전담만을 일컫는 말인데 감독님 차이나타운 이후에 뺑반을 선택하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뺑반이란 이제 시나리오를 김경찬 작가님한테 이제 시나리오 받은 다음에 각본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좋았던 지점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금씩 만져나가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얘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경찰에 되게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경찰은 정말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룰을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들의 테마로 쓰이는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도 우린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경찰이라는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 경찰 영화라는 어떤 장르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분명한 또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경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영화 뺑반이 갖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이제 이 배우들의 앙상블 여기 계신 세 분의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젊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다른 경찰 영화들에서도 많이 보였던 그림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혹은 전혀 이런 뉘앙스의 경찰들도 있네, 이런 종류의 어떤 경찰의 어떤 뭐 디테일도 있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촬영이나 미술이 정말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이상한 경찰들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경찰들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면면의 경찰들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경찰이 되게 많은데 각자 다 뭔가 목표하는 것도 다르고 혹은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해가 되는 경찰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인물들을 구성해 나갔었는데 경찰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분명히 어떠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 뺑소니 전담반을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하고 거기에 이 세 분의 신선한 조합에 또 다른 메시지까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석 씨 시나리오 처음 딱 보고 어떠셨나요? 아주 놀라웠어요. 놀라웠고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제작기 영상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정말 짜릿한 쾌감을 진짜 저는 시나리오를 보고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절로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효준 씨는 이 영화를 진행하기 전에 뺑반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찍으면서 느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지금까지 영화가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함께 나오는 앙상블이 이렇게 많은 둘이 아닌 앙상블의 그런 전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가 아닌 영화들 조촐한 영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우리 셋 말고도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또 저 여자 선배님들도 두 분이나 더 계시고 막 그래서 뭐랄까 좀 이렇게 처음 촬영장 딱 갔는데 역시 부잣집 느낌이 나는 현장이 부잣집 느낌이 나요. 대가족의 부잣집에 큰 집에 간 느낌 있잖아요. 표현이 정말 딱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우와 뭐야 안테나가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모니터도 막 사실 하나로 막 다 막 잠깐 나와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이번엔 모니터가 뭐 이 팀 저 팀에 다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그래서 막 준열 씨한테 준열아, 야 나는 이렇게 50억 넘는 영화 처음 찍어봐 막 그랬는데 누나 요즘 그거는 작은 영화지 50억 그래? 그러면서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로운 현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앙상블이 정말 중요한 영화였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석 씨는 같이 한 5, 6개월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촬영했던 그렇죠. 또 상대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도 저보다는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어리세요. 연세. 나이가 예. 제가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좀 희한한 기분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영화 제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굉장히 새로운 현장이었네요. 효진 씨에게는 네, 꼭 큰 집에 되게 출세해서 간 느낌? 금이환영한 네,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의상도 금이환영.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김태희 화신을 통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앞에 이렇게 뭐 면전에다 두고 욕을 하려니 그래서 딱 한 번 주고받는 게 이렇게 딱 만나서 있는데 굉장히 거친 욕이었어요. 네, 그거 영화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 뒤에 두 분의 그 오랜만에 만난 호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이번에 적대 관계로 만나서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